개장하고 1시간 뒤엔 증시파워 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과 이슈를 확인해보는 증시파워 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뉴욕 시장이 좋지 않게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연준의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 번 더 하는 바람에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지수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우리 시장에서도 일단은 그런 여파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져서 오늘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좋은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출과 관련된 지표도 나왔는데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지표도 역시 좋았고요.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 코스피가 3,3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것이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이슈파워 10과 함께 하시면서 그 현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처음으로 이슈파워 시간에서는 여러분들 또 주말 사이에 들으셨죠? 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완화가 좀 됐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어떤 투자를 해보면 좋을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힌트와 수혜주들을 좀 구별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다 국제유가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세의 원인과 여기에 따른 또 대응 투자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 증시 수다에서는 투자자와 함께 이 에듀테크 회사를 좀 주목하자라는 의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피드 종목 10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10가지를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종목까지 두둑하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 10 오늘 순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꼭 아셔야 하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이슈 파워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이슈를 임순재 대표님이 가지고 오셨을지 두 가지 이슈 준비했는데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완화된 거리두기 정책, 어떻게 우리가 수혜주를 찾아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이 되는데요.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업종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투자 포인트,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 코로나19 거리두기와 관련된 완화된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고 여행 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오늘 시장에서 또 반대로 움직이는 양상이 해외 전체적으로 봤을 땐 또 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또 이 진단 키트주들이 또 오래간만에 반등세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어디에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일시적인,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는 일시적인 거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백신 접종이 많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변이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라고 하니까 네. 그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일단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영향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코로나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면서 일단 경제 재개에 대한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거 관련돼서 정부에서도 일단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좀 확산되면서 지금 거리 조정 단계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실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5단계였었는데 이걸 4단계로 이제 바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거리두기 단계별로 해서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단계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바뀔 경우에 한 2단계 정도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4명이 모였었던 게 8명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친인척이나 이런 모임들 이제 제한이 네. 되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그 외식 산업 관련돼서 이제 좀 긍정적인 뉴스인 거죠. 일단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는 거고 2단계 같은 경우도 24시까지 이제 음식점을 열 수 있는 그런 게 네. 이제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 1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코로나 백신 이제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이제 실시됩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하는 게 1회 접종 이상자들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라고 하게 되면 야외에서 마스크에 대한 의무 착용이 이제 배제가 된다라는 이제 가장 네. 큰
뭐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실내에서는 계속 이제 착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좌석 거리두기나 이제 그다음에 좌석 간 거리두기 완화나 또 그다음에 스탠딩 공연 같은 경우도 지금 허용을 지금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경제 재개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떤 종목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럴까요? 네, 그러게요. 일단 뭐 컨택트 관련주가 이제 가장 크게 시장에서 뭐 와닿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지난 4월 달 이후서부터 컨택트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엔 더디게 진행되다가 일단 접종이 개시되면서부터 상당히 빠르게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일자까지 하면 뭐 1,500만 명 해서 뭐 전체 인구의 뭐 한 30% 가까운 인원수가 이제 백신을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컨택트 관련 쪽으로는 아마 지금 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가격대는 부담스럽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컨택트 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컨택트 관련 쪽으로 에서도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단체 급식이나 하면 음식료 쪽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 가을 학기부터는 이제 학교들의 이제 그 등교가 이제 정상화가 되는 정상화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단체 급식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기업체들도 최근에 이제 재택근무하는 쪽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은 아니어도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재택근무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은데 그런 게 이제 아마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뭐 상당히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구내식당 같은 거를 이용할 확률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뭐 단체 급식을 하고 있는 뭐 신세계푸드나 현대그린푸드, 뭐 CJ 프로시웨이 같은 경우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음식료 관련돼서 특히 이제 주류 회사입니다. 주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판매가 많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판매가 가장 많이 됐던 게 음식점에서 보통 이제 술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영업 시간이 제한이 되면서 일단 판매가 상당히 이제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 24시까지 음식점의 영업을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밖에서 뭐 그 주류 관련된 뭐 음식이나 주류 관련 쪽으로는 좀 더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뭐 하이트진로나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최근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좀 조정받을 때는 뭐 저가 매수하는 그런 국면에선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밖으로 나가셔서 활동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뭐 변이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뭐 시젠 관련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은 하고는 있는데 이런 종목은 좀 일시적일 것이다. 움직임이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었고 컨택 관련 종목 중에 오히려 음식료나 아니면은 단체 급식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여기에서 좀 힌트를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국제유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2년여 만에 최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유업계가 웃을 수 있을지, 정유업계의 종목들의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과연 어떻게 이 국제유가의 상승에 힘입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할지 임순재 대표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국제유가 이야기입니다. 국제유가가 뭐 오늘 뭐 외신 보니까 뭐 브렌트유가 $100까지도 갈 수 있다. 뭐 네, 이런 그렇죠. 예상들도 나오고 있던데 어쨌든 국제유가가 계속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유주들도 조금 반응하면서 올라오고는 있는 상황인데 어디에 좀 포인트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국제유가가 지금 $70가 넘어섰죠. 그리고 뭐 아마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시장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 이제 상승의 가장 이제 큰 이유다라는 게 이제 경제 회복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과연 그러면 그러니까 수요는 뭐 경제 회복 때문에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 보면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펙이 지금 감산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작년 그 3월 달에 뭐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이제 급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오펙 관련된 이제 감산 부분이 이제 정책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이제 7월까지는 감산 관련된 부분이 뭐 좀 더 지속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아마 오펙 플러스에서 어떤 이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약간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기본적인 이제 추세 자체는 확 늘릴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세일가스 업체들의 이제 작년에 이제 원유가 그러니까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많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된다라는 거죠. 기존에 이제 미국에서도 세일가스 때문에 많이 공급을 했었는데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원유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친환경 관련 에너지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일단 화석 연료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급격히 늘리는 데 상당히 좀 제한적인 이제 요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상승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란의 이제 주말 동안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대미 강경파가 이제 대통령의 이제 그러니까 당선자로 이제 지금 되면서 아마 향후에 대미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다 보면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제 핵 합의가 좀 잘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란의 원유 수출이 계속 좀 막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상당히 좀 줄어든다라는 게 좀 부정적인 이제 그런 소식이고요. 만약 이제 유가가 하락을 할 수 있는 뭐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면 일단 추가적으로 원유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펙 플러스 내에서 아마 감산이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증산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하나 있고요. 뭐 이란 같은 경우도 뭐 강경파가 있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 뭐 이런 게 있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상승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그 업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정유업이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유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싸게 사놨던 이제 저가의 이제 그 원유 재고가 이제 플러스적인 이제 요소를 발휘하기 때문에요. 일단 유가가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유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특히 이제 정제 마진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고급 그 유가에 대한 이제 정제 마진은 상당히 높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휘발유나 항공유 같은 경우는 높게 유지가 되는데요. 대신 수요가 최근에 급감을 하고 있는 그 벙커시유 관련돼서는 정제 마진이 상당히 좀 나쁩니다. 근데 이제 국내 정유 회사는 좀 정유 관련 게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벙커시유 관련된 비중이 좀 낮고요. 이런 이제 고가 그런 이제 원유 정제에 대한 부분이 좀 포커스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정제 마진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석유화학 제품 같은 화학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석유화학 제품의 이제 그 원료 제품인 이제 납사라고 그러죠. 나프타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 석유화학 관련된 신규 설비가 그 하반기 이후에 계속 그 준공이 돼서 이제 돌아갈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급에 대한 이제 우려감 때문에 최근 이제 계속 그 가격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체는 이렇게 계속적인 그 원유 상승을 가져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은 뭐 하반기 쪽에도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렇게 유가가 상승을 할 경우에는 이제 보통 산유국 쪽에서 이제 재정이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이렇게 재정이 강화가 되면 기존에 안 했었던 인프라나 아니면 생산 시설에 관련돼서 투자를 이제 확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해외 건설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현대건설 같은 그런 이제 회사 쪽에는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제유가의 상승에 힘입어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정유주들의 흐름 체크해봤고요. 여기에다가 뭐 삼성 엔지니어링 요즘 굉장히 잘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쪽도 플랜트 쪽도 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슈 두 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4분, 이제 15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1시간이 지났는데 시장 상황 어떤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하락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강민정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시각 업앤다운 강민정입니다. 먼저 지수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지난주 수요일에 역사적인 고점을 달성한 뒤에 계속해서 모멘텀이 좀 약해진 모습입니다. 오늘도 약세 뛰고 있고요. 하락폭은 0.6% 기록 중입니다. 현재 3,24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전기, 전자와 보험 등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도 하락 중이긴 하지만 천선 지지하면서 흘러갑니다. 0.3% 마이너스 곡선 그리고 있고요. 양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하면서 우리 시장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시각 상승 중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엑세스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고요. 개별 이슈가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한가에 거래되고 있는 한세 MK까지 만나봅니다. 자, 코로나19 진단키트 테마가 오늘 오랜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이종인 델타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서 진단검사가 많아질 것이다 하는 반사이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영국과 러시아에서는 신규 확진자의 90%가 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최대 60%까지 전파력이 높다고 하는데요. 먼저 엑세스바이오, 동사 원래는 말라리아 시약 진단이 주력 제품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의 70% 이상이 이 코로나19 RDT, 즉 코로나19 신속 진단 검사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현재 25,000원 가까이 다가가 봤다가 조금은 상승폭이 꺾이고 있습니다. 8.2% 상승하면서 23,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인데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 발주도 재개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자, 이 같은 리포트는 신영증권에서 발간을 했는데요. 올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그동안 취소되거나 연기됐던 프로젝트가 재개가 될 것이다. 여기에 따라 발주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초대형 프로젝트의 입찰이 여러 대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현재 주가는 24,400원인데요. 신영증권에서 이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를 기존 2만 원에서 28,000원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여기에 따라 오늘 1.2%대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3% 넘게 뛰면서 25,000원 터치해봤던 상황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달 들어서만 주가가 30% 가까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 세 번째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 MK 살펴볼 텐데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직 후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최재형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이 종목들이 속한 섹터의 지수까지 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세 MK 현재 상한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31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제로 손꼽히고 있는데 이달 안에 감사원장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아침에 보도가 됐습니다. 한세 MK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경기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으로 이 최재형 원장과 동문이라고 하네요. 네, 계속해서 이 시각 다운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각종 우선주가 이 하락률 상위 종목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하락하고 있고요. 또 세미시스코도 하락 중입니다. 먼저 한국전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은 전기료 동결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급락 장세 띄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부와 한전이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애초에 국제유가 같은 연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3분기에는 전기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물가 상승을 우려해서 정부가 인상을 저지를 한 겁니다. 여기에 따라 한국전력은 실적에 좀 부담이 가중이 될 전망이고요. 이에 따른 하락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도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현재는 5%까지 하락폭을 키우고 있네요. 현재 2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료비 그리고 유가가 높게 유지된다면 4분기에는 연료비를 반영할 것을 즉 인상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다운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시스코가 에디슨 모터스와 손을 잡고 전기차 사업에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미시스코가 에디슨 모터스의 지분 33%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지는데요. 앞서 에디슨 모터스는 모회사인 에너지솔루션즈를 통해서 세미시스코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 양사는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에디슨 모터스는 전기 버스 시장에서 국내 1위를 달성하고 있고요. 세미시스코는 2천만 원 이하에 구매할 수 있는 경영 전기차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세미시스코 여태까지 이 같은 인수 이슈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투자 위험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면서 6.8%까지 주가 빠지고 있네요. 현재가 41,750원에 거래되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업앤다운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네, 박미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함께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은 낙폭은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또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는지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버프 투자의 젤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쉬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오늘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좀 받아가네요. 대형주들도 잘 가지 않는 시장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견조하게는 흘러가고 있는데 뭔가 어디에 딱히 투자해야 될지 잘 방향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장세가 사실 현재 장세를 옥뱅커님이 잘 정확히 진단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실 비슷한 흐름인데,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쉬면서 지수 자체는 좀 쉬어주거나 횡보를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사실 한국에서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의 빅테크 둘을 제외하면 사실 좀 대형주들, 특히 지수 쪽은 이제 유동성을 받아줄 곳이 좀 마땅치 않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개별주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 후전주들이라든지 리레이팅이 가능한 주식들이 최근에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좀 성장 동력이 있는 개별적인 종목들을 잘 살펴봐야 될 텐데 어느 쪽 주목하고 계세요? 네, 저는 지난주에 흑질 말씀드리고 하면서 네네. 뷰틱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 어닝도 되게 좋고 사실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룸이 리오프닝 하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는데 네. 좀 이번 주에는 좀 아예 색다른 관점으로 그 교육주 중에서 청담러닝이라는 주식이 좀 돋보여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첨당 러닝이요? 네네네.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청담러닝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청담어학원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영어 교육이나 이런 거야 어차피 이제 어쨌든 저희가 출산율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모멘텀이 없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는 사실 되게 전통적으로 현금으로 돈을 잘 벌지만 가치주의 영역에 속해서 좀 재미가 없다라는 평가가 있었죠.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바뀌고 있는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 매출이랑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이익의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닫혀 있는 걸로 생각했던 시장에서 성장판이 다시 열리는 그림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청담 러닝 앞으로도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좀 전망해 주실까요? 네네. 우선은 저희가 1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청담 러닝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증가하면서 전사 최대 영업이익률을 거의 찍었습니다. 그래서 16.5% 영업이익률을 찍으면서 작년 연간 순이익이 이제 67억이었는데 1분기 순이익이 54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년 연간에 번 돈의 전체의 한 80% 정도를 1분기에 번 셈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드라이브를 온라인 클래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클래스라고 부르는 사실상 이제 비대면 툴들을 활용해서 선생님은 학원에 계시고 학원생들, 그러니까 학생들은 집에서 혹은 안전한 본인의 가정이나 다른 곳에서 이제 수강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물리적인
오프라인 학원을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실제로 드라이브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리레이팅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익과 멀티플을 동시에 건드릴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주가 드라이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담 러닝을 한번 좀 잘 살펴보자라고 에듀테크 회사로 이제 탈바꿈하고 있는 청담 러닝을 앞으로 좀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젤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증시 수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0시 구간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분들 이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이 종목 릴레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릴레이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핑퐁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내가 이 종목 좀 관심이 있다. 이 종목 내가 매수하고 싶었는데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셔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 반영해서 최대한 많은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다섯 가지 가지고 오신 종목. 매주 월요일에는 이 전문가분들 중에 가장 스마트한 두 분을 제가 선별해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0가지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 5가지 볼까요? LG 이노텍, 연우, 뉴트리, 코롱인더, GS건설을 다 가지고 오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의 5가지 종목입니다. 서울옥션, 하츠, 태경케미컬, 텔레칩스, 다산네트워크스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빠르게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이 10시 구간에 가장 또 종목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다. 어떤 종목 시장 좀 상황 보고 나서 어떤 종목 좀 봐야 되나, 어떤 종목 사야 되나 고민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 릴레이를 잘 들으시면서 종목들 선별하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성훈 과장의 첫 번째 종목부터 스타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 LG 이노텍이요? 네, 우선 주가가 지금 2월 말부터 주가 약간 좀 내림세를 보여주었는데 네. 우선 1분기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 3,468억이 좀 나왔는데요. 하지만 우선 2분기 때 영업이익은 1,278억 정도가 지금 최근에 어떤 추정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원래 1분기보다 좀 많이 실적 감소하는 좀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전통적으로 지금 2분기 때가 비수기는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이미 선 반영이 되었지만 예상보다도 이 광학솔루션 부분 쪽에서 실적 하회보다도 이 트리플 카메라에 대한 공급하는 어떤 출하량 속도가 좀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2분기 때 1,270억 이상의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는 구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이미 좀 선 반영이 좀 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짧게 어떤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2분기보다는 역시 본격적인 신제품 출시되는 3분기부터의 그 시작을 봤을 때 3분기 실적은 다시 예전만큼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1분기 때 1270억, 70억 이상의 그런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 2분기 대비해서는 197% 이상의 증가하는 속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실적을 발표 전후로 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LG 이노텍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은 LG 이노텍이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자, 그럼 바로 이번에는 하창훈 본부장의 첫 번째 픽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서울 옥션입니다. 서울 옥션이요. 네, 최근에 이제 미술품 시장이 굉장히 좀 호황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상반기에 좀 이런 경매에 관련된 이슈들이 한 10몇 건 정도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과 이제 앞으로 좀 대기가 되어 있는 그런 경매 건수가 40에서 50건 수가 좀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매가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좀 수익성이 좋아지는 흐름들로 갈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미술품 시장이 호황이다 보니까 미술품에 대한 가격 자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마진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홍콩 쪽에서 경매가 또 진행될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최대 매출액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경매 건수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견조하게 상승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의 흐름들 자체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온 다음에 지금 한 3개월 정도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위치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전라인 지금 근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좀 대세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창훈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서울 옥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시는 사이에 중국 시장이 좀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시장 개장 상황 좀 체크를 해드리고 넘어가면요. 자, 일단은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0.27% 하락하면서 3,515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역시 중국 상해 지수도 이번 주 스타트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 홍콩 항생지수가 출발이 조금 더 좋지 않네요. 1%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28,501선에서 시작한 홍콩 항생지수. 자, 오늘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의 출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우리 시장도 지금 0.7% 빠지고 있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2%나 넘게 좀 빠지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은 상황. 오늘 출발하는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의 각권도 역시 0.6%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좀 체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의 두 번째 종목을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 자, 이러면서 두 번째 종목이 연우잖아요. 네. 이센조 님이 유튜브 댓글에 예전에 고등학교 때 여친 이름이 연우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그러면 반가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반가울까요? 우선 지금 연우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업체라고 그 얘기를 카테고리로 분류하지만 실질적으로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세계 10대 브랜드 쪽에서의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6.18 쇼핑 축제 지난주부터 좀 열린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연어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이 6.18 쇼핑 축제에 맞춰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근데 생각보다는 주가가 좀 크게 좀 반영이 되진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연우뿐만 아니라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3월 달부터의 국내 화장품 시장 쪽에서의 온라인 뭐 구매가 완만한 증가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에 매크로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2분기를 전후로 해서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연우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도 역시 해외 쪽에서의 그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1분기 때 미국 쪽에서의 수출 부분이 역대 최대액을 좀 기록을 하면서 이 화장품 쪽에서의 어떤 작년 코로나에 의한 기저효과도 그냥 반영이 되고 뭐 경기 흐름, 글로벌 경기 흐름에 그대로 좀 실제로 좀 반영이 되는 추세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 면세 쪽에서의 플러스 전환됐던 걸 본다고 하더라도 해외 쪽, 국내 쪽에 대한 시적 성장감이 기대가 되니까 우선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 연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까 유튜브 댓글에 이 고등학교 때 여친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센조님이 고등학교 때 처음 사귄 여자가 연우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또 셀리님이 고등학교 때 여친 이름도 기억하세요? 몇 년 전 남친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야기하시면서 예, 연우에 대해서 재밌게 또 유튜브에서 대화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도 이어갈까?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하츠입니다. 하치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뭐 주방 레인지 후드 뭐 빌트인 기기를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건설 업황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입주 물량이라든지 뭐 이런 이사를 한다거나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되게 됐을 때 빌트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건설 업황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대선 쪽에서 정책적인 흐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올해 이제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서울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입주 물량이 또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일부는 그런 흐름들이 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입주 물량들 그리고 빌트인 될 것들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이런 전망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좀 경쟁이 좀 심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경쟁사가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점유율이 좀 높아지게 됐는데 시장 점유율이 40%에서 60%까지 좀 확장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은 이제 시장이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이 20%나 늘어난 건 굉장히 좀 기대가 돼볼 만하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이런 건설 업황이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좋은 흐름이고 이런 수혜를 계속적으로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 하치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소개해드리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가 좀 많이 빠지네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금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시아 증시가 일단 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양상인데 아까 뭐 중국, 홍콩 쪽의 상황도 봐드렸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가 3% 넘게 3.03% 지금 빠지고 있네요. 좀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뉴트리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좋습니다. 뭐 뉴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콜라겐 업체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실 거라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어떤 이제 뭐 바이오라기보다도 제가 봤을 땐 피부 쪽 어떤 피부 의료 쪽에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작년에 그 영업이익 235억인데 벌써 이제 1분기 때 106억을 지금 달성한 네. 어떤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좀 좋은 현재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신규 제품이죠. 바서 바이오, 그러니까 유산균 쪽에서의 그 매출을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4분기 때 30억이었는데 벌써 올해 1분기 때 110억까지도 늘어난 어떤 뉴트리의 이 새로운 어떤 그 매출의 그런 키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콜라겐 쪽, 뭐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면서 이 우리나라의 어떤 콜라겐 쪽에서의 특히 이제 여성 분들이 이 콜라겐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네네. 이쪽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뉴트리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뉴트리가 실적도 좋고 회사도 좋지만 가장 시장에서 좀 약간 리스크라고 했던 부분이 이 판매 수수료 어떤 이 증가나 어떤 수수료나 비용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온라인 매출 성장세가 이 부분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그 우려감은 뭐 크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 시장의 증가에 속도에 맞춰서 뉴트리도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맞춰서 마지막에 후다다닥 설명을 해주셔서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의 세 번째 뉴트리까지 봤고요. 그다음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뭐죠? 네, 태경케미컬입니다. 태경케미컬이요. 요즘 핫합니다. 네, 최근에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고 네. 지금 조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이제 드라이아이스 시장은 이제 막 좀 더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성수기에 좀 도래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아이스 점유율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새벽 방송이나 뭐 아이스크림 이런 배송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각보다 작년부터도 계속적으로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성수기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얼마나 또 크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굉장히 좀 랠리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최근에 뭐 이제 백신뿐만 아니라 뭐 조선사에 대한 부분도 액체 탄산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까지 지금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들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드라이아이스 하나만 보시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일단은 국내 탄산 쪽 조선 쪽에 대한 그런 탄산가스 쪽 시장도 점유율 1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업들도 지금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수혜들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5일선에서 좀 지지가 나오게 됐을 땐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경케미칼까지 하창원 본부장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요즘 태경케미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스피드 종목 10에서도 전문가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가져오세요. 태경케미칼이 뭐 시청자분들이 벌써 세고 계십니다. 태경케미칼 4번째 나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다, 좀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반영을 해서 아니면 마지막에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코오롱인더. 코롱인더요. 최근에 주가 좋습니다. 네.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 지금 2분기 때 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 930억 이상을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한마디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2분기도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계속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자재, 뭐 화학 부분에서의 비중이 많이 큰 업체라서 약간의 좀 화학 쪽에서의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화학 쪽보다도 이 섬유, 그러니까 패션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패션 업체로도 많이 좀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코오롱 스포츠라는 어떤 브랜드가 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매출 성장세가 매년 어떤 두 자릿수를 6년 만에 지금 10% 이상 판매를 작년에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코오롱인더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 패션 쪽에서의 실적 성장과 함께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코오롱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모든 이제 스포츠 의류 업체 마찬가지지만 이 골프웨어 쪽에서의 투자 부분이 결실을 많이 맺고 있고, 이거에 대한 실적이 바로 좀 잡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온라인 판매 비중이 증가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의류 업체들의 판매 비중을 그대로 좀 사업 구조를 갖고 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코롱인더의 아라미드죠. 이 아라미드에 대한 설비 확장에 분명히 좀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의 네 번째 종목 코롱인더입니다. 최근에 코롱 계열사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코롱인더. 지난주에는 코롱 플라스틱이 급등하더니요. 이제 코롱인더도 최근에 주가름 잘 흘러가고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 관심 종목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요. 네,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뭐 품귀 현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뭐 파운드리 쪽이나 이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생산 쪽에는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뭐 자동차 AVN이나 이제 디지털 클래스틱 관련된 부분들을 주요 품목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또 최근에 또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러시아 지역의 해외 수출을 좀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유럽 시장의 또 첫 공급이라는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시장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뚫고 나간다라는 거를 바탕으로 이제 미국과 유럽 시장을 좀 본격적으로 좀 이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영향들이 좀 있어서 해외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흐름들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1분기 때도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실적이 회복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사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과기부와 또 과제를 또 수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텔레칩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로 텔레칩스 나오니까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 다시 봐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계시네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GS건설. GS건설이요.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그 1분기 때 생각보다 이제 건설 업체들의 어떤 분양 공급이나 어떤 1분기 때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와서 건설 업체들이 좀 약간의 좀 3월 4월 전후로 주가 좀 떨어지고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역시 뭐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녹록치는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2분기보다는 하반기 때의 이 신규 분양 공급이나 어떤 해외 쪽에서의 실적, 뭐 유가 상승세와 함께 본다고 하면은 건설업체가 뭐 GS건설도 마찬가지지만은 주가 떨어졌을 때 한번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1분기 때 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분양 공개 5,497세대로 좀 그쳤는데 지금 2분기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16,000세대까지도 지금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아시다시피 GS건설 같은 경우는 자이죠. 우리나라 아파트 브랜드 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는 해외 쪽보다도 이 국내 쪽에서의 주택에 대한 부분이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건설업체들보다도 해외 쪽, 국내 쪽에서의 주택에 대한 비중이 큰 이 GS건설이 건설업체들 중에서도 그나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네. 뭐 해외 수주 같은 경우도 올해 목표가 5조 1,000억인데 이 작년 같은 경우에 2조 4천억을 있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2배 이상을 목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달성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GS건설까지 이성훈 과장의 픽을 들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10번째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네, 네,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제 사실 뭐 5G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들이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광투자 관련된 부분들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관련된 섹터 자체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 인프라 투자들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련된 종목군들 뭐 전부 다 좀 실적들이 반토막이 났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주가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터져 나오면서 좀 기대감을 좀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앞으로의 이런 좀 더 원활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5G랑 이제 6G 쪽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수혜를 계속적으로 좀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은 미국 지역에 대한 수주가 본격화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부터 이제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고, 일회성 비용들이 좀 발생이 되면서 좀 그런 재무적인 부분은 부담이 됐는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자회사
자회사에 대한 그런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외가 됐던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VW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 나왔습니다. 그거는 조금 뭐 물량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일단 요 갭 부분 이탈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이런 상승 탄력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산 네트워크스까지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을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고 앞으로의 추세나 흐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좋은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파워10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종목 갈증 풀어드릴 수 있는 10가지 종목 가지고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뭐다? 증시파워10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